세무사님도 네. 아버지 따라서 도배 잘했지 않아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저도 도배 잘해요. 네. 근데 세금신 맛있어요. 저희 아버지 저 안 하시더라고요. 아들 용돈 준 걸 뭐하러 준 걸? 이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종별 시리즈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많이 하시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업인데, 건설업은 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또 인허가를 필요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건설업 개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이 영상 통해서 좀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사실 제가 행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이 세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건설업의 종류와 그 면허증에 대해서도 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업은 종합건설이랑 전문건설 이렇게 나뉘어요. 이제 종합건설은 토목공사, 뭐 건축공사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전문건설은 실내건축 인테리어, 뭐 조경식재, 아니면 상하수도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합건설은 큰 공사를 하는 곳, 그리고 그 큰 공사 안에서 조금 이렇게 전문 파트를 나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기공사 같은 것도 참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건설 면허증을 따로 내주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합건설, 전문건설 이런 업종을 하려면은 나라에서 정한 그 면허증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은 자본금 규정도 있고, 그리고 구비해야 되는 자격증이나 인원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면은 건설업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안내 문을 하나 올려놨어요. PDF 파일로.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면허증에 대해서 전문 분야는 사실 행정사예요. 그래서 내가 건설업 면허증을 좀 갖고 싶다, 내가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딱딱 막힐 때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여기서 또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에 이런 면허증 관련해서 브로커나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저는 제가 전문가여서라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처리해 나가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 자격증을 통해서 책임을 져주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 최근에 이거 건설 면허증 취득하시면서 브로커 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보니까 좀 하자도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안내를 못 받았어요. 저희가 기장해드리고 있는데 장부 보면 느낌 오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사 통해서 좀 안전하게 면허증 취득하시고 하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릴게요. 공사 단위별로 1,5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요. 건설업 사업자 등록증 내려면 무조건 이게 면허증, 건설업 면허증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건설업은 편하게 낼 수 있는 업종이에요. 하지만 건설업 이 기본법에 따르면은 1,500만 원 이상, 공사 건수 기준으로 1,500만 원을 넘으면은 꼭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 이외에는 불법이에요.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소규모 공사, 내가 동네에서 소규모 뭐 이렇게 도배나 장판 깔아주시거나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 공사 하시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면허증 없이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좀 알아볼게요. 이제 내가 건설업을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규모에 따라서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공사 시공 현장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럼 면허증 취득하고, 아니다, 난 1,500만 원 이하 동네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면허증 없이 건설업을 내는데, 자, 면허증을 취득해야 된다라면은 또 법령에서 정해놨어요.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 주소를, 근린생활시설 같은 사무 공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완전 프리예요. 그냥 편하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예시로 들어볼까요? 실내 건축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도배를 전문으로 해요. 내가 장판, 바닥 시공하는 걸 전문으로 해요. 이런 분들은 사무실 장소가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면허증이 필요가 없다면은. 항상 그 도배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시고, 바닥 공사 하시니까 이렇게 바닥 시공하시는 그 장비 차에다 실어 놓고 있고, 그러면 사무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집에서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업종 특성상.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업 하시려고 다른 사무실 냈다. 아, 면허증 취득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다. 나 그냥 할 거다. 집에서 하셔도 된다. 엄하게 임대료 내지 말자 이거예요. 예, 이런 비용들 아끼셔서 또 다른 데 쓰시면 되니까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은 건설업은 자택으로 내시는 것도 좋다. 제가 또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뭐 공유 오피스 같은 데 이용하셔도 되냐? 해도 돼요. 예. 밖에서 현장 가서 일하시고 내가 세금계산서 같은 행정 업무 처리는 공유 오피스 가서 하겠다. 그러면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사업자 내기 쉽죠? 건설업은 거의 내면 바로 나와요, 사실. 세무서 입장에서는 면허증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건설업을 하겠다? 그러면 건설업 하겠지. 면허증이 없다? 그러면 소규모 건설업인가 보다 하면서 바로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건설업 절세 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설업은 모든 건설업이 다 창업 감면 대상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얘기 진짜 많이 드렸죠? 청년이고 지역 요건이 맞다면 100%를 5년 동안 감면을 해준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는 아실 거예요. 건설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현장에서 바쁘시잖아요. 사실 이런 행정에 신경 쓰실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작년이에요. 23년도 5월이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갔어요. 이거 창업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정기에만 신고 잘했어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꼭 이래요. 아, 알아서 해줘요. 이래버리면 저희가 알아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나 창업 가면 된다. 나 청년이고, 나 지금 지역도, 나 저기 지금 나 100% 되는 지역이다. 이런 거 꼭 어필을 하시면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로뎀 세무법인에서는 다 찾아서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꼭 외부에서 오시면은 이게 안 되고 들어오는 경우가 특히 건설업 너무 많아요. 창업 가면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진짜 황금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못 받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 왜 이렇게 인건비 신고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건설업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옆에 보조라도 꼭 낀단 말이에요. 인건비 신고 잘해야죠. 내가 이렇게 할 때 누군가한테 일용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외주 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신고도 해야 되거든요. 일용직 쓰면 일용직에 대해서도 꼭 신고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요즘에 건설업에 대한 4대 보험 규정이 너무 강화가 됐어요. 요즘에 건설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 달 내내 일해도 고용산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안 나왔죠. 근데 이게 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뀌었어요. 연금이랑 건강도 들어라. 안 들면은 이거 다 나중에 추징하겠다. 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탄로를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비용 다 빠지겠죠. 비용 누락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 맞고. 이 건설은 특히나 나중에 원가를 보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건비 신고 누락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 참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용 누락돼서 세금 맞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또 하나, 가족들 인건비도 신고 잘 하셔야 돼요. 꼭 가족분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배우자나 아니면 장성한 자녀분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힘이 붙이니까 이런 경우 인건비 신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 가족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정말 신고 많이 누락하는 경우 있어요. 연말에 가서 비용 부족해가지고 아유 그 대표님 이거 혼자 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우리 와이프랑 같이 해. 아니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해. 신고해야죠. 그때 가서 뭉떼기로 아니면 시간 지나서 신고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인건비 신고해 나가는 거 절세에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쪽 업계에서 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업계 흐름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개인 건설 사업장에 드릴 수 있는 절세 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면허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면허증을 취득했다는 거는 대부분 법인이거든요. 제가 개인 건설 사업장이라고 얘기해드리는 거는 대부분 면허 없이 개인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숙박비 들어갔으면 꼭 챙기자. 이게 건설 현장에서 이게 타 지방 가는 경우 참 많단 말이에요. 지방 가서 건설하시고 아니면은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도 하시고, 그건 숙박비 비용 처리돼요. 호텔 같은 데 묵으시고 아니면 모텔 같은 데 묵으시고 이런 거 비용 처리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꼭 장기 투숙하시고 현금 주고 나오세요.
안 되죠. 카드 긁거나 세금 계산서 요청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숙박비 누락하시는 경우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소장을 두고 계신 개인 사업자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대표이사하면서 소장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실비가 참 많이 나가요. 우리가 같이 데려간 일용직이나 아니면 우리 그 다른 분들이랑 같이 파트너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식비 나가고 유류비 나가고 숙박비 나가고 이런 실비들이 정말 참 많이 나가요. 이거 현장에서 현금 주지 마세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참 현금 좋아하셔요. 이런 것들 웬만하면 카드 쓰시고, 아니면 그분도 사업자 들고 있으면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적격증빙 자꾸 만들어 나가야죠. 비용 부족해가지고 자꾸 여쭤본단 말이에요. 저희가 연말 가면은 왜 이렇게 부족하세요? 다 현금 줬어. CD기로 뽑아가지고 현금 줬지. 제발. 네. 요즘 시대에서는 현금 지출했다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건설업 특성상 현금 시제 관리하시는 분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카드 쓰시고 세금 계산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도 참 많이 말씀드리죠. 경조사비 같은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결혼 장례식장 같은 거, 이건 습관이에요. 사실 평상시에 내가 습관에 들이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을 챙겨주셔야 접대비로 비용 처리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모바일로 왔으면 캡처 뜨라고 했죠. 화면 저장해두세요. 그거 나중에 저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해주시고, 노란우산 공제도 꼭 가입해 주시고요. 이거 매번 말씀드려요. 모든 업종마다 말씀드려요. 개인 사업자라면 한 달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드는 거 너무 좋다. 왜냐? 이거는 저축이에요. 부금이라고 돼 있어요. 노란우산 공제 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원금이 차감될 일이 없어요. 보험 같은 거 드셔서 저축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이라면, 개인 사업자라면 노란우산 공제 드시는 거예요. 저도 들고 있어요. 예. 세무사가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절세에 도움이 되니까 하겠죠? 그리고 건설업의 성실 개인 사업자 기준은 7억 5천이에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건설업도 이제 마진율이 생각보다 좋은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용역 제공하고 본인 용역에 대해서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수당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매출이 7억 5천이 넘었다. 얼마나 부가가치가 많고 소득률이 높겠어요. 그런 세금 많이 나와요. 이러면 법인 전환도 또 고민해 보실 만한 거예요. 저는 성실 개인 사업자 기준이면 법인 판단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은 해요. 꼭 법인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진율이 적정하다. 내가 개인 사업자로 유지하면서 낼 만한 세금이다. 이러면 개인 사업자 성실임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법인에서 절세 폭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법인을 통해서도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럼 법인 하시면서 절세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건설업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외국인 분들이 좀 참 많아요. 건설 현장이 이제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참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외국인 분들 고용할 경우에 비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워낙 세금 신고하다 보면은 공부하게 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F2, F4, F5, F6, 그리고 H2, 그리고 E91, E92. 이런 것들은 이제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건설업 하실 때 이거 비자 안 맞거나 불법 체류자 쓰셔가지고 막 형사처벌 당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여기서 한번 주의 꼭 해주세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예요. 이 업종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하라고 명시해 놨어요. 세법에. 실내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게 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됐냐면, 대상이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그 1층에 있는 인테리어 가게를 가요. 인테리어 가게를 가가지고 도배장판 해주세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게 한 3년 전쯤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과태료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참 누락 많이 했어요. 실내 건축 인테리어 업이. 하지만 지금은 의무 발행 업종이라는 거,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행해줘야 되는 업종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미발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발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
실내 인테리어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꼭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데 나는 소비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건설 현장에 큰 건설 현장 가가지고 그냥 나는 외주 받아가지고 그 현장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언제든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세팅해놔라. 가맹점으로 국세청에 등록해놔라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창업 감면 못 받게 할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참 무섭거든요. 이것 때문에 창업 감면 못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 꼭 주의하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랑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꼭 가입하자. 요거 주의하시면은 나머지는 끝. 네, 절세하시면서 사업하시면 돼요. 네,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요즘 참 이슈 많았어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좀 많이 세무법인 쪽에서도 기피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각을 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리스크가 많았을까? 조사 많이 나올까? 왜 세금 두들겨 맞을까? 왜 세무대리 자꾸 끌려서 같이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같이 하자 이거예요. 절세 하셔야죠. 나중에 두들겨 맞으면 아프니까. 네,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상담 필요하시면 또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